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이익 121회 실무를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회사는 오기전자네요. 자, 컴퓨터 및 주변장치를 제조 및 도소매하는 중소기업이에요. 자, 큰 문제 1번은 일반 전표죠. 5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주감전자 장기대여금에 대한 이자 150만원 중 원천징수세액 41만 2,500원을 차감한 잔액 108만 7,500원이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자, 원천징수세액은 자산으로, 그쵸? 돈 받을 때 세금 떼는 거 선납세금. 선납세금이 자산이죠. 자, 분개를 해볼게요. 대변의 이자 수익. 얼마냐면 150만원. 이렇게. 자, 그런데 세금 떼고 받았어요. 그죠? 선납세금. 이게 자산 계정이죠. 41만 2,500원. 자, 나머지는 세금 떼고 어디로 들어왔다? 보통예금 통장에. 그쵸? 보통예금. 얼마? 108만 7,500원. 이렇게. 됐죠? 자, 2번 문제. 제주부서 강하나 과장의 급여가 보통예금에서 지급되었대요. 임금과 상여금 계정을 사용하래요. 자, 제주부서니까 제주부서 월급은 임금이에요. 그래서 기본급 식대가 임금으로 하면 되고 상여금은 상여금 계정금을 쓰면 되겠죠. 자, 볼게요. 자, 차변의 임금 그렇죠? 얼마냐면 기본급 식대 310만원 해주고 그 다음에 상여는 상여금이라는 계정값을 쓰면 되겠죠. 상여금 얼마예요? 100만원이에요. 1 0 0 0 0 0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월급 줄 때 그죠?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 공제 합계가 뭐예요? 예수금이죠. 돈 줄 때 세금 떼는 거 예수금. 35만 5,720원이네요. 자, 그 다음에 세금 떼고 나머지 넣어서 나갔어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보통예금 통장에서 374만 4,280원이 나갔죠. 이렇게. 자, 다음 문제. 3번. 회사가 제조한 제품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했어요. 자, 기부했으니까 차변의 기부금 이렇게 얼마냐면 100만원이에요. 그쵸? 기부할 때는 항상 원가로 써줘야 돼. 원가. 자, 그 다음에 뭘 기부했어요? 제품을. 대변의 제품. 자, 대변에 상품, 제품, 원재료가 오면 적요, 그쵸? 적요란에 숫자 8. 적요 8을 해주죠. 이게 타계정 대체예요. 적요 8. 100만원. 이렇게. 됐죠? 자, 4번 문제. 성남으로부터 매출대금으로 수령한 아래의 약소금을 거래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 50만원을 차감한 잔액을 보통예금으로 수령했대요. 당의 어음 할인은 매각거래. 늘 우리가 하는 게 매각거래죠. 매각이 뭐예요?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받을 어음을 은행에 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음 할인은 어음을 은행에 처분하는 거다. 그래서 대변에 받을 어음 나가요. 받을 어음 얼마냐면 여기 보이시죠? 1,000만원짜리 어음이에요. 10,000만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할인료 뭐라 그래요? 받을 어음이 매출채권이니까 이 매출채권을 은행에 처분하고 손실이 난 거예요. 이게 계정 과목이죠. 매출채권 처분 손실 이렇게 되겠죠. 50만원. 자, 그러면 나머지가 어디로 들어왔다? 보통예금 통장에.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950만원이 950만원이 들어오겠죠. 자, 받으럼 거래처 입력해야 되니까 밑줄. 거래처 넣을 곳에 밑줄만 쳐놓으면 돼요. 거래처 이름 다 쓸 필요 없이 밑줄 친 부분은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면 되겠죠. 자, 5번 문제.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액면가액 180만원에 10년 만기 무이자부 국공채를 액면금액으로 취득하고 대금은 보통여행계좌에서 지급하였다. 당 회사는 해당 국공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예정이며 보유할 수 있는 의도와 능력이 있대요. 그럼 뭐예요? 만기 보유증권을 할 거죠. 그쵸? 자, 볼까요? 일단은 180만원이 어디서 나갔냐면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갔어요. 보통예금 얼마다? 180만원. 이렇게. 자, 국공채 뭘로 한대요? 만기 보유증권. 그래서 만기 보유증권 이렇게. 자, 만기 보유증권 공정가치는 80이에요. 그러면 만기 보유증권 80만원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면 80만원짜리를 180만원 주고 사왔으니까 100만원 더 줬죠. 그죠? 그래서 이 차이 나는 금액은 뭐예요? 취득한 자산의 원가 포함. 자동차를 사오면서 불가피하게 공채를 사면서 100만원을 더 썼어요. 그래서 차량 운반구를, 그쵸? 차량 운반구 이렇게 해줘야죠. 하고 차량 운반구 100만원 이렇게 됐죠? 자, 일반 전표 한번 스피드하게 입력을 해볼게요. 자, 프로그램 여시고 일반 전표 클릭. 자, 1번 문제. 자, 1월달이에요. 01 엔터. 며칠? 25일이에요. 3번 차변에 뭐 있어요? 선납 세금. 그쵸? 엔드 41만 2,500원. 엔터. 날짜 엔터. 또 차변 있으니까 엔터 치면 돼요. 보통예금 103 보통예금이죠. 엔드키 108만 7,500원. 날짜 엔터. 4번 대변에 이자 수익이에요. 그죠? 이자 수익. 합계 맞으니까 밑으로 내리면 돼요. 자, 2번 문제 2월달이에요. ESC 한번 02 엔터. 며칠이냐면 21일. 그쵸? 자, 3번 차변에 뭐 있어요? 임금 엔터. 당연히 500번대 임금 제조원가 엔드 310만원 해주고 날짜 엔터. 또 차변 엔터. 상여금이에요. 상여금도 제조원가 거. 그쵸? 제조원가 엔드 100만원 이렇게. 날짜 엔터. 4번 대변에 예수금 엔드 35만 5,720. 날짜 엔터. 또 대변 엔터. 보통예금 103 보통예금. 합계가 맞으니까 옆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방향키 밑으로 내리면 되겠죠. 됐어요. 자, 3번 문제는 4월달이네요. ESC 한 번만 누르고 04 그쵸? 4월 엔터. 그럼 4월달로 들어온 거예요. 4월 15일 3번 차변에 기부금 이렇게. 기부금 엔드 얼마냐면 100만원. 날짜 엔터. 4번 대변에 제품이죠. 제품. 자, 제품에 뭐 해준다? 적요팔. 그쵸? 대변에 상품, 제품, 원재료가 오면 이렇게. 대변에 상품, 제품, 원재료가 오면 적요란에 숫자 8번. 타 계정 대체. 이렇게 해야 돼요. 합계 맞으니까 밑으로 내리면 돼요. 자, 4번 문제. 7월달이네요. ESC 한번 07 엔터. 7월 며칠이냐면 1일이에요. 01. 자, 3번 차변에 매출 채권 처분서 매출 엔터. 자, 매출 썼는데 안 보이면 여기서 한자를 더 쓰면 돼요. 매출 채권이죠. 채 쓰면 보여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엔드. 자, 금액은 50만원. 날짜 엔터. 차변도 엔터. 보통예금이니까 103 보통예금 엔드. 금액은 950. 날짜 엔터. 4번 대변에 바드럼 몇 번이에요? 110 바드럼. 자, 바드럼에 거래처 써야 되죠. 성남 이렇게. 화가 많이 났나봐요. 성남. 자, 밑으로 내리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자, 8월달이에요.
ESC 한번 08 엔터 15일 3번 차변에 만기 보유증권 그쵸? 자, 두 번째 거 써야 돼요. 투자자산권 만기 보유증권 투자자산권 두 번째 선택하시고 end 80 자, 날짜 엔터 차변 엔터 차량 운반구 차량 운반구 end 얼마냐면 100만원 자, 날짜 엔터 그 다음에 4번 대변에 보통예금 103 보통예금 180 맞죠? 밑으로 내리고 분계가 끝났어요. ESC 자, 이제 메인 매출 한번 풀어볼게요. 메인 매출 자, 큰 문제 2번 메인 매출도 다섯 문제예요. 자, 1번 제품의 제작에 사용할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부산 세관에 그쵸? 땡땡 세관은 55 수입이 되겠죠. 다음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세만 보통예금 계좌에서 나간 거예요. 자, 부가세만 냈다. 자, 일단 돈이 어디서 나갔냐면 보통예금 통장에서 그쵸? 뭐만? 부가세 그쵸? 350만원 350 부가세 대급금만 낸 거예요. 이렇게 얼마? 350 그쵸? 세관이니까 뭐다? 55 수입 55 수입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자 2번 자 8월 10일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아래 5인승 승용차 2500cc 스타 자동차에 처분하고 전자세금계좌를 발급하였대요. 처분 대가는 월말에 받을 예정이야. 그래서 보시면 취득가액이 5천, 감가상각 누계액 2천. 이걸 얼마에 파는 거다? 2,500에 부가세 250에 파는 거예요. 네, 가졌죠? 자, 분개해 볼게요. 자, 사용하다가 파는 거는 분개 순서를 잘 지켜야 돼요. 일단은 차량 운반구를 팔았으니까 대변에 차량 운반구 써줘요. 취득가액 써주죠? 취득가액은 5천이에요. 5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차변에 뭘 써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써요. 감가상각 누계액 줄여서 감누 이렇게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2천만원이에요. 2천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밑에 처분가액을 쓰는 거예요. 자 처분가액 보시면 2,500만원에 270 그럼 더하면 얼마예요? 2,750만원 근데 아직 돈을 안 받았으니까 미수금 그쵸? 미수금 2,750만원 이렇게 2,750만원 해주고 그 다음 어디로 가요? 대변으로 가서 뭘 써요? 부가세 예수금을 쓰죠.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써요. 자 부가세는 2,000 여기에 붙죠. 그죠? 2,500에 부가세가 250이에요. 그러니까 부가세는 얼마 쓴다? 25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차변합계 대변합계 비교해보면 돼요. 대변은 5,250 차변 얼마예요? 4,750 그러니까 차변이 차액이 생기죠. 자, 차변에 차액이 생기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차액이 대변에 생기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되겠죠. 손실 얼마다? 500만원 그래야 합계가 똑같죠. 그리고 자 10일 과세 그죠? 10일 과세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호스트 코리아에서 제주부 사원들을 위해 공장에 비치할 목적으로 에어컨을 330만원 부가세 포함이네요. 구입하고 대금은 보통님 계좌에서 이체한 후 현금 영수증 이렇게 돼 있어. 자산으로 처리해요. 뭘로 하면 돼요? 비품이죠, 비품. 그렇죠? 자, 비품을 사온 거예요. 자, 분개해 볼게요. 자, 차변에 비품 사왔으니까 비품 얼마냐면 300만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부가세가 30만원이죠? 부가세
대급금 30만원. 자, 그 다음에 결제는 보통예금이에요. 그쵸? 대변에 보통예금 330 해주고, 자, 증빙은 뭐예요?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이야. 그쵸? 현금 영수증 과세. 그죠? 현과야. 60일 현과. 60일 현과죠. 이렇게. 자, 3번 됐고. 자, 4번. 미국 스토브사의 제품 5,000달러 해외 직수출하고, 직수출이면 16수출이죠. 수출대금 전액을 9월 25일 US 달러로 받기로 하였다. 수출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뭐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니죠. 지금은 9월 5일이야. 돈은 나중에 받을 거야. 9월 5일날. 9월 25일날. 그래서 환율을 어떤 거 적용하면 돼요? 선적일 환율. 여기 선적일. 그래서 1,200원. 5,000달러 곱하기 1,200원 하면 얼마예요? 250, 515, 600만원이네요. 600만원. 자, 분개해 볼게요. 자, 제품을 팔았으니까 대변에 제품 매출이 오겠죠. 제품 매출. 그쵸? 5,000달러 곱하기 선적일 1,200원에서 600만원이에요. 해주고, 그 다음에 아직 돈을 안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 600. 이렇게. 자, 직수출은 뭐다? 16수출. 직수출은 16수출이 되겠죠. 수출. 이렇게. 그쵸? 됐어요. 그럼. 자, 5번 문제. 영업부서 업무용 승용차의 수리를 위해 서울모터스에서 아래의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단 해당 차량은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차예요. 그러니까 불공차죠. 그렇죠? 차량 유지비 불공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돈은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갔대요. 자, 분개를 하면, 자, 차변에 차량 유지비하고 차량 유지비. 자, 불공이니까 부가세 합쳐서 얼마예요? 110만원. 이렇게. 그 다음에 돈은 어디서 나갔어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갔대요. 그러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110만원. 이렇게 되겠죠. 불공 몇 번이다? 54 불공. 이렇게 되겠죠. 54 불공. 됐죠?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를 다 풀어봤어요. 얘도 스피드하게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프로그램 띄우고, 자, 메인 매출 전표 클릭. 자, 메인 매출 전표 1번 문제. 7월달이죠? 자, 07 엔터. 며칠? 20일. 55 수입이에요. 55 수입. 자, 뭐, 세관. 또는 뭐 원재료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품목은 그냥 편하게 쓰시면 돼요. 자, 지금 부가세가 350이니까 얼마 입력해야 돼요? 3,500. 3,500 입력하면 부가세가 350 찍히죠. 거래처는 부산세관이에요. 부산세관. 이렇게. 그 다음에 전자 있죠? 전자 있어요. 1번 전자. 분개는 항상 3번 혼합으로 놓으면 편하다. 그래서 우리가 55 수입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 부가세만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맞죠? 그럼 4번 대변에 103 보통예금 350 맞으니까 엔터. 자, 2번 문제 8월달이에요. 그러면 ESC 한번 8월달 08 엔터. 며칠이에요? 1일 01. 과세 유형은 10일 과세예요. 10일 과세. 차량 운반구 넣어주고. 자, 지금 보시면 대변이 차량 운반구는 5,000인데 부가세가 250이니까 부가세를 먼저 맞춰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2,500만원을 입력해야 부가세가 250이 찍혀요. 자, 거래처는 스타 자동차야. 스타 자동차. 전자 있고, 그죠? 전자 세금 계산서니까. 그 다음에 3번 혼합. 자, 그러면 부가세는 맞잖아요. 그죠? 부가세는 수정할 수가 없어. 그쵸? 그래서 부가세를 먼저 맞추는 거야.
그 대신 여기 자 제품 매출로 써 있는 걸 뭘로 바꿔요? 차량 운반구. 차량 운반구로 바꿔주고 금액도 바꿔주면 되겠죠. 금액은 5천만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어요. 자, 감가상각 누계액 누구 거? 차량 운반구 거. 이렇게. 차량 운반구 거. 금액은 2천 해주고, 자, 또 3번 차변에 미수금이죠? 미수금 얼마냐면 2,750. 그 다음에 또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에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그러면 끝났죠? 엔터.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은 같은 8월 달이네요. 다행히. 그럼 여기서 하면 되겠죠? 8월 며칠? 30일. 이렇게. 자, 과세 유형은 60일 현과예요. 현금 영수증 과세. 자, 비품 쓰고 카과 현과 건별은 부가세 포함해서 쓰면 되겠죠. 300 그러면 30 해지면 자동으로 나눠지죠. 300에 30. 거래처는 코스트 코리아 됐고. 자, 그 다음에 분계 유형은 3번 혼합하면 되겠죠. 자, 원재료가 아니라 뭐예요? 비품으로 바꿔주면 되고, 비품. 그 다음에 4번 대변에 103 보통예금. 합계 맞죠? 엔터. 자, 4번 문제 9월달이에요. 그럼 ESC 한번 누르고 9월 09 엔터. 며칠? 05. 자, 16 수출이죠. 직수출 16 수출. 제품 이렇게 쓸게요. 금액은 600만원이에요. 600 해주고 거래처는 스토부사. 그쵸? 오타 스토부사. 자, 그 다음에 영세율 구분해서 F2. 여기 영세율 구분해서 F2. 자, 1번은 16 수출일 때, 3번은 12 영세일 때. 그죠? 지금 16 수출이니까 1번을 선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수출 신고물 없으니까 그냥 엔터. 자, 3번 혼합. 됐죠? 그래서 대변의 제품 매출 맞고 3번의 외상 매출금 몇 번이다? 108 외상 매출금. 엔터. 됐죠? 자, 그 다음 5번 문제. 같은 9월달이죠? 그럼 여기서 하면 돼요. 9월 10일 이렇게. 자, 54 불공이네요. 54 불공 차량 이렇게 쓸게요. 차량 수리. 자, 금액은 합치기 전 금액을 써야 되겠죠. 100만원에 부가세는 10만원. 거래처는 서울 모터스. 자, 그 다음에 엔터. 자, 전자 있죠? 전자세금 계산서. 자, 불공사유에서 F2. 자동차 불공은 몇 번이에요? 여기 3번이죠.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3번 선택하고 분계는 3번. 이렇게. 자, 원재료가 아니라 차량 유지비. 유지비 몇 번대? 800번대. 이렇게. 엔터. 자, 그 다음에 4번 대변에 103 보통예금 합계 맞죠? 엔터.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도 끝났어요. 그죠? 자, 이제 큰 문제 3번 할 거예요. ESC 빠져나오고, 큰 문제 3번. 부가세 부속서류. 자, 3번에 1번 보면 수출실적 명세서. 이건 되게 쉽죠. 그죠? 수출실적 명세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영세율 매출 명세서도 작성할 거예요. 일단 수출실적 명세서부터. 자, 프로그램 열어서 부가세 메뉴에, 그쵸? 부가세 메뉴에 수출실적 명세서가 있어요. 여기 클릭. 자, 몇 기냐면 1기 예정이야. 그러니까 1월부터 3월 이렇게. 자, 첫 번째 거 브링사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수출 신고 번호 쓰면 돼요. 13031 10031807 X도 쓰는 거예요. 그죠? 영어 X. 이렇게. 자, 선정일은 2025년 1월 15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통화는 USD죠. 한글로 미국 이렇게 쓰면 돼요. 미국 하면 엔터 치면 US 달러로 바뀌어요. 자, 환율 더 중요하죠. 환율. 자, 환율 따질 때 여기 보시면 자, 선적일이랑 환가일이 환전일이야. 지금 보시면 선적일이랑 환가일이 뭐다? 환전일. 같이 나오면 이럴 때는 환율은 뭐다? 빠른 날짜 환율이야. 빠른 날짜 환율.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럼 볼까요, 한번? 자, 지금 보시면 불잉사 같은 경우는 1월 15일, 1월 18일. 그러면 선적일이 빠르죠. 그러니까 선적일 환율을 쓰면 돼요. 이거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조인상사는 2월 10일, 2월 7일. 환전일이 빠르죠. 그러니까 환전일 환율을 쓸 거야. 이 환율을 쓸 거니까. 그 다음에 3월 13일, 3월 19일. 얘는 그쵸? 선적일이 빨라. 그래서 빠른 날짜 환율을 적용하면 돼. 이렇게. 빠른 날짜. 자, 입력할게요. 이어서. 자, 그래서 불잉사는 1,100원이죠. 그죠? 선적일 환율 1,100원 해주고, 외화는 몇 달러예요? 10만 달러. 이렇게. 그럼 우리 돈으로는 1,100만원. 거래처는 불잉 이렇게 했어요. 불잉사. 됐어요. 자, 두 번째 거 조인상사 13085 2001 9870X 이렇게. 자, 선적일은 그대로 선적일 쓰는 거예요. 2025년 2월 10일 이렇게. 얘도 USD죠? 미국 이렇게. 자, 얘는 그쵸. 환가일이 빠르니까 환율이 얘도 1,100원이네요. 1,100원 이렇게. 몇 달러? 얘는 15만 달러. 자, 거래처 조인 해주고, 자, 세 번째 거 혼마상사 수출 신고번호 13073 3026 8371X. 자, 선적일은 2025년 3월 13일 이렇게 돼요. 자, 지금 일본이죠. 엔화. 일본 이렇게 쓰면 되겠죠. 한글로 일본 쓰면 저편 이렇게 써요. 자, 환율 중요해요. 자, 일본 돈은 왜 중요하냐면 지금 보시면 100엔당 그쵸 750원이야. 그럼 1엔당으로 환산해야 돼. 그럼 얘네들은 1달러당 1100원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그러면 봉을 두 개 치워. 그러면 1엔당 봐봐요. 하나, 둘, 점이 열로 들어가죠. 그래서 7.5 이렇게 되는 거야. 1엔당 얼마다? 7.5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예요? 7.5 이렇게. 엔터. 그 다음에 200만엔. 자, 그리고 거래처는 어디예요? 혼마. 이렇게. 그러면 수출 실적 명세서가 끝난 거죠. 자, 금액을 확인하면 얼마 있어요? 지금 얼마 나왔어요? 2,900만원. 요거를 좀 이따 쓰면 돼. 2,900만원이 나왔죠. 2억 9천. 그쵸? 금액이 합계가 다 해서 여기도 있잖아요. 그죠? 2억 9천이 나왔다. 2억 9천. 자, ESC 빠져나가고, 당연히 저장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영세을 매출 명세서를 작성할 거예요. 이것도 되게 쉬워요. 자, 여기 있죠? 영세을 매출 명세서 클릭하시고, 일기 예정이었어요. 1월부터 하고, 3월이죠. 1월부터 3월. 이렇게 되면, 지금 수출 실적 명세서니까 직수출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입력을 2억 9천 해주면 됐죠. (2번) 문제 부가세 신고서 일기 확정 4월부터 6월. 자, 책 보면서 같이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프로그램 여시고 부가세 메뉴에 부가세 신고서 클릭. 자, 일기 확정이니까 4월 1일부터 6월 30 이렇게 되겠죠. 자, 매출 자료 볼까요? 세금 계산서 발급분, 공급대가. 공급대가가 무슨 뜻이에요? 부가세 포함이랑 같은 뜻이죠. 그래서 5억에 5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세금 계산서 5억에 5천. 자, 두 번째 현금 영수증 매출, 얘도 공급대가 3천에 300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3천에 300.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같은 칸을 쓰죠. 자, 세 번째 자료 대손이 확정된 외상매출금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된 게 220이래요. 대손세 공제를 적용받는다. 세액공제요. 대손 세액공제니까 뭐만? 부가세만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20 중에 부가세는 20만원. 그래서 마이너스 20 공제를 받을 거니까 해주고. 자, 매입자를 볼게요. 수취한 매입 세금 계산서 공급가액 2억에 2천. 이 중에 고정자산 세금 계산 수취분이 1000만원에 100만원이래요. 자, 고정자산 여기죠. 고정자산이 유형자산이에요. 1000만원에 100만원. 매입 쪽은 매입세액을 직접 써줘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가 일반 매입이 되겠죠. 그래서 1억 9천에 1900 해주고, 이 고정자산은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래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는 뭐다? 불공이에요. 그래서 불공은 한 번 더 입력해야 돼요. 불공은 항상 2번 입력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여기 불공 입력하는 곳이죠. 클릭하면 오른쪽에가 보여요. 오른쪽. 자, 그래서 여기다 입력해야 돼요. 1000만원에 100만원. 불공이니까. 자, 됐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상품 매입. 자, 매입 쪽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은 그 밖에 공제예요. 그 밖에 공제 클릭하면 여기는 신용카드만 써있지만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같은 칸을 쓰는 거예요. 자, 상품 매입이니까 뭐다? 일반 매입. 고정 매입은 유형자산이에요. 그래서 상품이니까 일반 매입 2000에 200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예정신고 누락된 공제 가능한 신용카드 일반 매입. 매입 쪽 예정신고 누락분이에요. 자, 예정신고 누락분 클릭하면 오른쪽에 보이죠? 7번 매출 쪽 예정신고 누락분, 12번 매입 쪽 예정신고 누락분. 매입 쪽 어디다? 신용카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반 매입이에요. 신용카드 일반 매입. 여기에 500에 50 이렇게. 자,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거나 수정신고할 때는 자, 가산세 계산을 해야 돼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나 납부지연 가산세인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잖아요. 그죠? 매출세액에서 지금 매출세액은 없고 예정신고 누락분 중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마이너스가 나오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뺐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면 가산세 계산을 안 하죠. 신고 불성실 가산세나 납부지연은 마이너스가 나오면 가산세를 안 해요. 그래서 예정신고 누락분 관련 가산세는 없어요. 일단. 자, 그 다음 유의사항 볼게요. 매출자료 중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자, 지연전송 왜 나왔어요? 지연전송 가산세다. 매출세금계산서가 5억에 5천 안에 800에 80만원 포함되어 있는데 지연전송했으니까 지연전송 가산세를 좀 이따 입력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에 반영했죠. 여기. 그리고 자, 해당 법인은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부가세 신고를 한대요. 그러면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하라는 얘기죠. 그쵸? 자, 홈택스를 통해 직접 전자신고를 했으니까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22번, 23번 아무데나 눌러도 오른쪽에 이렇게 떠요. 그래서 보시면 전자신고, 그쵸? 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10,000원이죠. 10,000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지연 전송 가산세를 입력할게요. 여기 보면 가산세, 그쵸? 가산세 여기 세액을 클릭해야 돼요. 그럼 오른쪽에 가산세 메뉴가 뜨죠? 여기에서 자 지연 전송, 그쵸? 지연 전송 뭘 써요? 공급가액 800만원 쓰면 24,000원은 자동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가 끝났네요. 자, ESC 저장하면 되겠죠? 저장. 3번 문제. 이익이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전자신고하시오. 자, 부가세 전자신고를 할 거예요. 자, 프로그램 열고 여기 보시면 전자신고가 있어요. 그죠? 전자신고 클릭. 자, 이익이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이죠. 10월에서 12월 쭉 엔터. 자, 열렸죠? 그 다음에 신고 구분 잘 보시면 2번 납세자 자진 신고로 돼 있어요. 그죠? 자,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작을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제작 클릭. 자, 비밀번호 뭘로 돼 있어요? 1300 1300 1300 1300. 자, 확인도 똑같이 1300 1300 이렇게. 자, 확인 누르시고 그러면 제작을 하면 이게 파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홈택스 바로가기 여기서 해도 되는데 시험 문제 보면은 자, 어디로 들어가래요? 여기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교육용 여길 누르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 클릭하고 자, 원래는 로그인을 하는 건데 로그인 했다 치고 이거 X 누를게요. X 누르고 여기 보시면 찾아보기에서 아까 제작한 파일을 갖고 와야 돼요. 찾아보기 클릭. 그럼 C 드라이브에 그죠? C 드라이브에 맨 마지막에 있어요. 요거죠. 그쵸? 이거 선택하고 열기. 자, 그러면 불러오기를 했죠. 자, 쭉 내리면 형식 검증하기부터 쭉 있죠. 이게 순서대로 누르면 돼요. 형식 검증하기 누르시면 비밀번호 아까 설정한 거 1300 1300 확인. 그 다음에 형식 검증 결과 확인, 내용 검증하기, 내용 검증 결과 확인, 그 다음에 전자 파일 제출 이렇게. 자, 최종적으로 여기 있는 전자 파일 제출하기를 눌러야 돼요. 여기 그쵸? 누르시고 확인. 그러면 잘 제출을 했대요. 닫기 하면 끝이죠. ESC 하면 전자신고가 다 끝난 거예요. 큰 문제 4번 결산을 해볼게요. 결산도 5문제죠. 1번 2025년 아이마켓에서 차입한 외화장기 차입금 계정 과목이죠. 7만 달러이다. 차입일의 기준 환율은 달러당 1350원. 기말 현재 기준 환율은 달러당 1420원이에요. 그러면 차입할 때 환율이 1350원, 지금은 1420원이니까 얼마가 늘었어요? 70원이 늘은 거예요. 70원. 자, 그러면 7만 달러 곱하기 70원이 늘었으니까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490만원. 490만원이 증가했죠. 자, 외화 장기 차입금이 490만원만큼 증가했으니까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죠. 차입금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안 좋은 일이니까 외화환산 손실. 만약에 좋은 일이면 외화환산 이익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외화 장기 차입금이 증가했으니까 외화환산 손실. 차변에 외화환산 손실 얼마냐면 490 해주고 대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 이렇게 490
자, 외화 장기 차입금도, 그죠? 거래처를 써줘야 돼요. 차입금이니까. 밑줄. 자, 2번 문제 볼게요. 당사는 재평가 모형에 따라 유형자산을 인식하고 있다. 2025년 12월 31일 보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평가액이 산정되었다. 유형자산 재평가 손익을 반영하래요. 자, 토지 매입했을 때는 1억 5천인데, 그쵸? 지금 얼마예요? 1억 9천. 그러면 4천만 원이 증가했어요. 그쵸? 토지가, 그쵸? 4천 늘었으니까 차변의 토지 4천. 이럴 때 뭐라 그래요? 재평가 차익. 재평가 차익 4천. 그쵸? 재평가 차익은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에요. 자, 3번 문제 볼게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2025년 말 현재 보유 중인 매도 관련 증권 2024년 작년에 취득했어요. 자, 결산일에 회계처를 하시오. 그러면 매도 관련 증권 같은 경우는 작년 평가가, 그쵸? 올해 평가에 영향을 줘요. 왜 그러냐면 매도 관련 증권 평가 손실 또는 매도 관련 증권 평가 이익은 자본 항목이에요. 그래서 작년 분계가 올해 영향을 준다. 자, 작년 건 한번 볼까요? 자, 1000주를 갖고 있는데 작년에 취득은 5만원. 그쵸? 결산 때 8만원이니까 3만원이 늘었죠. 그러면 1000주 곱하기 3만원. 그러면 얼마예요? 3천만원이에요. 이렇게. 그럼 작년에, 그쵸? 2024년, 자, 작년에 3천만원이 늘었으니까 뭐가 생겨요?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생기죠. 3천만원. 차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뭐 안 써도 상관없겠죠. 자, 그런데 지금 2025년이에요. 2025년 분계를 하자면 2025년을 보시면 작년에 8만원이었는데 지금 2025년에 45,000원이니까 35,000원이 줄었죠. 그러면 자, 내가 갖고 있는 거 1000주 곱하기 35,000원. 그러면 3,500만원이 네. 3,500만원이 줄었어요. 자, 그러면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 얼마가 줄었다? 3,500만원. 이렇게. 자, 작년 평가가 없었다면 차변에 매도 관련 증권 평가 손실 3,500 이렇게 될 건데 작년에 뭐가 있어요? 평가이익이 3천만원 있죠? 이게 차변으로 이렇게 상계시켜줘야 되겠죠? 그쵸? 일단은 매도 관련 증권 평가이익 이거부터 상계시켜줘요. 얼마? 3천만원. 자, 그래도 500만원의 차익이 생기죠. 그쵸? 그거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이렇게. 얼마다? 500만원. 이렇게. 그래서 매도 관련 증권 평가이익 평가 손실은 자본 항목이기 때문에 작년 평가가 올해 분계에 영향을 준다. 이런 식으로. 자, 4번 문제.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정기예금의 당기분 경과이자. 경과이자니까 뭐예요? 예상이에요, 예상. 그렇죠? 경과이자 예상이다.
자, 예금은 얼마예요? 1억 2천. 연이율 4.2%. 자, 예상은 올해 거 계산하는 거죠. 예금을 12월 1일 날 했으니까 2025년은 한 달치만 계산하면 돼요. 왜냐면 이자는 만기 때 수령할 거예요. 이자를 한 번도 안 받았죠. 그래서 올해 거. 수익의 예상.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예금 1억 2천. 자, 곱하기 4.2% 곱하기 뭐예요? 12분의 1. 올해 거는 딱 한 달이에요. 곱하기 1 나누기 12 이렇게 하면 되겠죠. 12분의 1.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42만원이 나오죠. 42만원. 이렇게. 자, 수익의 예상이니까 수익의 예상. 차별은 뭐다? 미수 수익 42만원. 그렇죠? 대변에 이자 수익 42만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5번 문제. 외상매출금 미수금 기말잔액에 대해서 1% 대손율을, 그쵸? 보충법. 자, 요거는 뭐예요? 자동으로 할 거야, 자동. 그래서 그냥 자동이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완전 자동. 자동.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분계니까 분계를 일반전표 12월 30일에 입력하고 5번은 자동으로 할 거예요. 자, 프로그램 열어볼까요? 회계관리에 일반전표. 일반전표 결산은 12월 31일이에요. 그래서 12월 31일 치고 하나씩 입력해 볼게요. 1번 문제. 자, 일단 3번 차변에 뭐 있어요? 외화 환산 손실. 그쵸? 엔드 490. 그 다음에 4번 대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 자, 거래처 써야 되죠. 거래처는 아이마켓. 아이마켓. 합계 맞으니까 밑으로 내리고. 자, 2번 문제. 자, 3번 차변에 토지 엔드 4천. 그쵸? 4번 대변에 재평가 차익 4천. 자, 3번 문제. 3번 차변에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 엔드 3천. 또 차변 있으니까 엔터.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이에요. 엔드 500. 자, 4번 대변에 매도 가는 증권. 자, 매도 가는 증권 두 개 나오는데 두 번째 거야 돼요. 투자 자산. 그쵸? 두 번째 게 투자 자산. 그러면 잠깐만요. 손실은 500만원. 그쵸? 그래서 합계가 3,500. 됐죠? 자, 4번 문제. 3번 차변에 미수 수익 엔드 42만원. 4번 대변에 그쵸? 이자 수익 42만원 합계 맞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다 입력했어요. 5번 문제는 자동이에요. 자동은 어디서 한다? 여기 결산 자료 입력. 클릭. 자, 엔터 치면 1월부터 12월 해서 들어가죠. 그쵸? 자, 대손상각이라는 게 있어요. 대손상각. 외상매출금 미수금 1% 할 거예요. 그럼 대손상각을 클릭하면 이런 게 떠요. 그래서 1% 맞죠? 만약에 2%면 2%로 고쳐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외상 매출금액 미수금만. 계산을 얘가 자동으로 해줬어요. 그럼 필요 없는 걸 삭제할게요. 얘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얘도 필요 없고, 이렇게. 외상 매출금, 미수금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결산 반영하고 나올 때 뭘 누른다? 전표 추가. 전표 추가 누르시면 결산 분계가 생기겠죠. 자, ESC. 그러면 결산까지 다 한 거예요. 큰 문제 5번 원천징수 한번 볼게요. 1번 문제. 다음은 총무부 박대영 부장 11월, 12월 급여와 관련된 자료이다. 지급 시기별로 급여자료 입력,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를 각각 작성하래요. 그래서 11월 급여가 있고 12월 급여가 있네요. 자, 유의사항 한번 볼까요? 사용하지 않는 급여 항목과 공제 항목은 그대로 둔다. 자, 보통은 사용하지 않는 건 부로 놔서, 그죠? 메뉴에서 없애잖아요, 그죠? 근데, 요번 회차는 그냥 냅둬라, 이런 뜻이죠. 11월 급여와 12월 급여를 2026년, 내년, 지금은 2025년이니까, 그죠? 2026년 1월 10일에 지급했대요. 자, 소득세법상 1월부터 11월 귀속 근로소득을 12월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12월 기속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2월 말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 원천징수한대요. 자, 지금 보시면 우리는 다 1월 10일 날 지급했어요. 2026년. 그러니까 11월 급여는, 그쵸? 12월 31일 날 지급한 거로 보면 되고, 12월 급여는 만약에 지급을 안 했으면 2월 말에 지급한 거로 볼 건데, 언제 지급했어요? 1월 10일 날 지급했으니까 12월 급여는 1월 10일 날 지급한 거를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프로그램 열까요? 자, 원천징수에, 그쵸? 급여자료 입력. 자, 급여자료 입력. 수당공제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냥 두라는 얘기니까. 11월 귀속분을 언제 지급한 걸로 본다? 12월 31일. 이렇게. 자, 사원 누구예요? 박대영. 클릭하시고, 기본급이 11월 같은 경우 450. 이렇게. 그 다음에 식대가 얼마예요? 20만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국민연금 20만 2,500원. 건강 15만 9,520원. 장기요양 2650원. 2650원. 자, 고용 맞죠? 그 다음에 소득세, 지방소득세도 맞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ESC. 자, 일단 12월 급여 할 거야. 12월 급여. 자, 12월 귀속. 언제예요? 지급일이? 2026년. 그쵸? 1월 10일. 이렇게. 복사할까요? 복사하죠, 뭐. 예스. 하고, 박대영 클릭. 자, 12월도 급여가 450, 20만원 똑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국민연금은 없고, 지우면 되겠죠? 스페이스바 지우고, 건강은, 15만 9,520원 맞고, 장기도 맞죠? 그 다음에 고용도 맞고, 소득세, 지방소득세 다 맞아요. 자, 다 했으니까 ESC 누를게요. ESC 빠져나가고. 자, 급여는 다 입력했어요.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도 작성을 할 거예요. 자,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 클릭. 얘도 11월, 12월 각각 갈 거야. 일단은 11월, 그쵸? 귀속. 11월 귀속. 언제 지급했어요? 12월 달에. 12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된 거예요. 뭐 붙일 건 없죠? 자, ESC 저장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12월 귀속. 그쵸? 12월 귀속. 언제 지급했어요? 2020,
2026년, 그쵸? 1월에. 2026년 1월.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 자동 작성 됐죠? 얘도 ESC 저장하고 빠져나오면 돼요. 그러면 급여자료 입력이랑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가 끝났죠. 2번 문제. 다음은 나연수 사원의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탭, 의료비 탭, 신용카드 탭, 월세 탭을 작성하고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정산을 완료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부양가족 있잖아요. 그죠? 일단은 연말정산 들어가서 부양가족 탭부터 할게요. 자, 프로그램 열어서 여기 보시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클릭. 자, 사원은 누구예요? F2 눌러서, 그죠? 나연수 사원이요. 나연수 사원 클릭 확인. 자, 그러면 나연수 사원 정보가 불러와졌어요. 자, 부양가족 클릭할까요? 부양가족 탭에서. 자, 나연수만 돼 있고 나머지는 안 돼 있죠. 그쵸? 그러면 입력을 하면 되겠죠. 자, 이거 순서대로 책 보면서. 자, 배우자부터. 자, 배우자 몇 번이에요? 잘 모르면 F2 눌러서 이렇게 찾아도 돼요. 그쵸? 배우자는 3번이에요. 손나현. 자, 내국인 1번 주민번호. 주민번호가 650312216685 이렇게. 자, 사업소득이 3,500만원이 있어요. 그죠? 소득이 있죠? 그러니까 소득 기준 초과 여부, 초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자동으로 부로 찍히겠죠. 자, 그 다음에 부친 직계 존속이죠. F2 눌러서 직계 존속 선택하시면 되겠죠. 나일남. 자, 1번 내국인, 1번 주민번호. 자, 주민번호가 400-612-133-5701. 소득 없으시고, 소득 없으니까 초과 여부 뭘로 넣으면 돼요? 부. 소득이 초과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일단 85세니까 60세 이상으로 놓으면 되고, 경로는 자동으로 찍힌 거예요. 그죠? 70세 이상이 경로예요. 이건 자동으로 컴퓨터가 판단하니까. 자, 그 다음에 모친 1번 김옥인님. 1번 주민번호 4508 28 211 8971. 이렇게. 자, 80세고 소득이 없으셔. 그죠? 그러니까 초가 아니죠. 부로 놓으시고. 그쵸? 경로는 60세 이상 놓으시면 경로는 자동으로 체크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딸 직계 비속 4번이죠. 잘 모르면 F2 누르면 돼요. 직계 비속 이렇게. 나윤솔 1번 주민번호 99030121268834 이렇게. 자, 일용근로 소득이 300만원 있는데, 그쵸? 자, 일용근로는 뭐예요? 한도가 없어요.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소득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부로 놓으면 되겠죠. 초과 여부를 부로 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26세야, 그죠? 26세니까 나이가 안 맞는 거죠. 왜냐면 직계 배속은 20세 이하여야 돼요. 그래서 얘가 자동으로 커서가 부로 가 있는 거죠. 자, 됐죠? 나이 때문에 부가 되는 거다. 직계 배속은 20세 이하여야 돼요. 자, 아들 4번 나윤열 060710312686 이렇게 돼 있어요. 19살. 자, 소득은 없죠. 그러니까 소득 없음. 그 다음에 19세니까 20세 이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부양가족이 다 입력이 끝난 거예요. 자, 이제 연말정산을 해볼게요. 이제 보험료부터. 자, 보험료는 부양가족 탭에서 하죠. 일단 나연수 클릭하고, 자, 보장성 보험. 노란색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돼요. 스페이스바. 여기 보장성 보험 국세청 자료 얼마냐면 60만원. 종료 누르시고. 자, 그리고 나윤솔 보장성 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윤솔 보면 나이가 26세예요. 그쵸? 유일하게 보험료는 나이를 따지죠. 뭐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이런 거는 나이를 안 따지는데 보험료만 나이를 따져요. 그래서 직계 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직계 비속은 20세 이하여야 되고 형제 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돼. 보험료 나이를 따져준다. 나이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윤솔 보장성 보험료 X. 자, 그 다음에 교육비 볼게요. 교육비도 여기서 하죠. 일단 나현수 본인, 그쵸? 교육비. 자, 얼마예요? 사이버 대학교 당연히 돼요. 300만원 3뿔뿔 해주고. 자, 본인 같은 경우는 여기가 자동으로 떠요. 그래서 체크를 안 해줄 때. 자, 그 다음에 딸 대학교. 자, 교육비. 교육비는 나이를 안 따져주죠. 그쵸? 나이가 26세지만 교육비는 돼요. 그래서 나윤솔 클릭하고 여기 교육비에 얼마 입력해요? 800만원 엔터.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죠? 여기 화면 맨 밑에 보면 1번 취약정 아동, 2번 초중고, 3번이 대학생이에요. 그러니까 3번 누르면 돼요. 이렇게 대학생 이렇게 찍히죠. 자, 그 다음에 아들 볼게요. 방과 후 가정 학교 수업료 50만원, 그 다음에 교복 구입비 70만원. 자, 뭐 교복은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자, 그러면 나윤열 클릭하고, 그쵸? 교육비 여기 학교 수업료가 50만원이고 교복은 한도가 있죠. 그쵸? 한도가 얼마예요? 50만원. 그러니까 70만원 중에서 50만원 입력해야 돼. 그래서 50만원 더하기 50만원 하니까 얼마다? 100만원이죠. 그래서 여기 100만원 이렇게 입력하겠죠. 자, 아들은 몇 살이에요? 19살. 19살이니까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 거기 부양가족 입력하는 곳에도 고등학생이라고 써있죠. 그쵸? 그러니까 초, 중, 고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고등학생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의료비 볼게요. 의료비. 의료비는 의료비 탭에서 하면 돼요. 의료비 클릭. 자, 자, 성명에서 뭐 누른다? F2. 나현수 있어. 나현수. 라식 수술은 수술이에요. 그죠? 국세청. 얼마 썼어요? 150. 이렇게. 자, 밑으로 내리고 또 F2. 부친. 나일남. 나일남. 이렇게. 그쵸? 1번 국세청. 뭐 보청기 당연히 되죠. 100만원.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고, 자, 또 F2. 김오기 모친 질병치료비 422만원. 자, 김오기님 국세청 422만원. 이렇게. 자, 그런데 실손 보험금 받은 게 250만원 있어요. 그쵸? 그러면 실손보험에 250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실손보험에 250 됐죠? 자, 그 다음에 아들 나윤열. 자, F2 나윤열 선택하시고. 자, 지금 보시면 안경은 그죠? 5번 기타 자료라고 되어 있어요. 5번 기타 자료. 자, 기타 자료는 상호랑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래요. 자, 상호
밝은 안경, 그쵸? 사업자 등록번호 23331188775 이렇게 돼 있죠. 자, 80만원을 썼지만 시력 보정용 안경 한도가 있죠. 그쵸? 얼마예요? 50만원. 그래서 여기 50만원만 입력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교복 50만원, 그 다음에 시력 보정용 안경 50만원, 체험학습 30만원. 얘네들은 한도 내에서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50만원 이렇게 됐어요. 자, 의료비 했고, 이제 신용카드 클릭. 자, 나현수부터. 나현수 본인 신용카드, 그쵸? 신용카드가 2,050만원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나윤솔 딸, 그쵸? 직불카드 썼어요. 직불. 여기 나윤솔 직불카드를 얼마 썼냐면 150만원 썼는데 이 중에 60만원이 대중교통이래요. 그럼 대중교통은 대중교통 카드에다 써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60만원 대중교통 60. 그럼 150 중에서 60이 대중교통으로 갔으니까 그냥 직불카드는 얼마예요? 150에서 60만원 빼니까 90만원이 되겠죠? 90만원 이렇게. 자, 신용카드는 입력이 다 끝났어요. 이제. 자, 다음 월세 볼게요. 월세 여기 클릭. 자, 임대인명. 임대인 누구냐면 김주택. 자, 주민번호 650426 1834 704 이렇게. 자, 아파트 자, 유형은 아파트죠. 아파트 몇 번이라고 돼 있어요. 밑에 화면 맨 끝에 있어요. 그죠? 5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4.19 그쵸? 자, 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 강변 미사 강변북로 373 301호 이렇게 돼 있죠. 자, 임대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렇게. 자, 연간 월세. 그러니까 2025년 1년치 연간 월세가 따로 써 있네요. 그죠? 얼마냐면 1,200만원. 이렇게. 됐죠? 자, 뭐 임차 보증금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월세 입력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이걸 할 거예요. 그러면 자, 연말정산 입력 클릭하시고 자, 쭉 내리면 밑에 보면 주택. 자, 39번 여기 있죠. 39번. 39번이 아니라, 그쵸? 번호를 잘못 봤네. 자, 34번 보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이거예요. 그래서 34번 여기 클릭하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런 창이 뜨겠죠. 자, 연도가 있으면 이 연도를 보고 하는 건데 이제 연도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입력하면 돼요. 그래서 총 얼마예요? 440이네요. 440 이렇게. 자, 입력됐죠? 확인.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입력은 다 했어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마무리. 마무리는 연말정산 입력에서, 그쵸? 여기서 하는 거죠. 여기서, 자, 여기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해야 돼요. 연말정산 입력에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해야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다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